안녕하세요. 프리뷰 N팀장입니다. 12월 6일 NBA 리뷰와 12월 7일 NBA 프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경기는 워낙 GTD가 많아서 저희가 어저께 VIP 팁 같은 경우는 아침 6시에인가 드렸어요. 아침 6시에인가. 그것도 6시에 드렸는데 결국은 뭐 GTD가 너무 많아가지고 GTD 없는 애틀란타와 오클라호마 경기, 애틀란타 오클라호마 경기, 오클라호마 프랜승, 프랜승을 주력으로 드렸는데 다행히 적중하였고, 그리고 뭐 나머지 경기들은 뭐 엉망이었어요 오늘. 보스턴이 그나마 승리했다라는 거, 어저께 방송에서 예상을 드렸었죠. 그리고 필라델피아, 이거 두 번의 연장 끝에 패배하였는데, 엔비드가 퇴장당하면서 첫 번째 연장에서 6반칙 퇴장으로 나갔나요?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엔비드가 나가면서 휴스턴에게 경기 흐름이 완전히 넘어간 상황. 그리고 골스와 인디애나 경기는 풀이나 위긴스 둘 중에 한 명만 출장을 해도 인디아나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커리의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았다. 커리의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으면서 오늘 경기 인디애나 할리버튼 없는 인디애나를 잡는 데에도 상당히 고전하는 모습이었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오늘 이 8경기는 저희한테는 상당히 좀 어려운 경기였어요. 어려운 경기였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추천 라인을 9시 20분에 드리는데, 9시 20분에 못 드리고, 공지를 하면서, 아침 7시까지는 드리겠습니다 해서 드린 게 애틀란타 오클라호마의 경기였다. 그리고 나머지 경기는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GT도 너무 많았고,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올 시즌에 유독 GTD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내일 경기는 그나마 좀 GTD가 없는데, 그래도 내일 경기는 또 내일 경기의 어떤 매치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어려워 보이기는 합니다. 일단 마이애미와 디트로이트 경기를 먼저 살펴보면 오늘 마이애미가 멤피스한테 졌어요. 자모란트가 오늘 멤피스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코트에서 밀리는 모습 보여주고, 그 다음에 마이애미 오늘 특별한 결정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득점력도 상당히 뭐 좋지 않았다. 93점. 게다가 이제 저는 오늘 마이애미의 패배의 원인이 뭐냐면 아데바요가 전혀 제 몫을 하지 못했어요. 아담스가 버티고 있어서 그런지, 멤피스의 아담스가 버티고 있어서 그런지, 아데바요가 전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프런트 코트에서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이 23점인가 24점밖에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백코트도 같이 뻑뻑해지면서 전반적으로 백코트와 프런트 코트의 밸런스를 가져가지 못했던 경기였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두 팀 모두 멤피스한테 졌네요. 재밌게. 그런데 오늘 경기는 좀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기는 일단은 뭐 다 나옵니다. 라우리, 히어로, 버틀러, 아데바요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디트로이트도 물론 뭐 커닝햄은 뭐 최근 장기 결장 중이니까 커닝햄을 빼놓고는 다 나오는 상황.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뭐 마이애미가 저는 당연히 이 경기는 가져간다고 봅니다. 저희가 지금 고려하는 부분은 이 핸디 문제죠. 8.5를 과연 마이애미가 극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제 그게 관건인데,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는 최근 원정 경기 보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6경기 연속으로 핸디승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마이애미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핸디캡 승리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직전 홈 경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핸디를 해준 경험이 딱 3번밖에 없어요. 예, 3번밖에 없다. 그래서 이 경기를 디트로이트의 프랜승을 보느냐 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경기가 오늘 3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승패를 저희가 예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경기.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5경기 보면은, 최근 5경기 일단은 3점 라인은 디트로이트가 조금 더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페인트 존에서의 실점이 디트로이트가 많다. 이 부분이 저희한테는 이게 56점 정도 실점을 할 정도라면 디트로이트가 오늘 아데바요가 충분히 살아나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페인트 존에서 마이애미가 득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면, 그렇다면 히어로 같은 외곽에서의 3점이 충분히 터질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마이애미가 많은 선수들이 38분 이상을 뛰었더라는 점이 오늘 경기의 변수일 수는 있겠으나, 일단 오늘 홈 경기이고 그 다음에 어제 경기 패배했다라는 점이 오히려 마이애미에게는 더 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이 버틀러를 최근 디트로이트 수비수들이 막을 수 있을 만한 유닛이 보이지 않습니다. 버틀러가 뭐 맘먹고 플레이 한다면 뭐 디트로이트 정도는 충분히 흔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래서 버틀러, 그 다음에 뭐 버틀러를 비롯해서 3점에서 뭐 스트로스나, 그 다음에 덩컨 로빈스는 뭐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스트로스나, 그 다음에 하이스미스, 그리고 뭐 라우리, 히어로, 이런 백코트 자원들이 저는 디트로이트의 이 젊은 뭐 헤이즈나, 그 다음에 또 헤이즈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벅스나 뭐 이런 젊은 디트로이트의 백코트 자원들보다는 확실히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의 백코트가 수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마이애미의 백코트 자원들이 체력적으로 조금 덜 힘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마이애미가 승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 핸디캡도 무난히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아무리 뭐 프렌을 잘한다고는 하지만 오늘 경기만큼은 프렌이 좀 힘들지 않을까. 마이애미가 충분히 학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마이애미가 수비가 끈끈하고 또 좋기 때문에 디트로이트가 득점력이 조금 떨어질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마이애미가 핸디캡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클리블랜드와 레이커스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오늘 알렌의 출장 여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근 경기에서 알렌이 한 2-3경기 출장을 못했어요. 못하고 지금 모블리가 프론트 코트를 혼자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알렌의 출장 여부가 중요하냐면, 지금 앤서니 데이비스가요, 직전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52점을 넣었습니다. 52점. 그리고 미러키와의 경기에서는 45점인가 넣었고, 직전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르브론 제임스와 앤서니 데이비스가 80 몇 점을 넣었어요. 83점인가 84점. 120점 중에서 80... 그러니까 자,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러면 데이비스랑 제임스가
뭐 2, 3점 넣고 그 다음에 로니 워커 4세가 20점 넣었어요. 그러니까 103점인가 104점을 이 3명이서 다 넣었어요. 그럼 나머지 애들은 15점 넣었다. 예, 나머지 애들이 뭐 좀 물론 긍정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이게 좀 너무 득점 루트가 한쪽에 치우친다라는 점도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며, 그다음에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레이커스의 꿀배당이 이제는 레이커스의 꿀배당이 이제는 조금 없어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했는데, 이 정도면은 저는 꿀배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4.5를 줬어요. 핸디를 4.5를. 물론 클리블랜드의 백코트는 정말 좋습니다. 예, 갈란드와 미첼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의 백코트는 정말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 오늘의 포인트는 일단 알렌의 출장 여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웨스트브룩입니다. 웨스트브룩이 과연 미첼과 갈란드를 만나서 오버하지 않을까. 예, 오버하면 안 되는데 오버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물론 최근 웨스트브룩이 나름 뭐 플러스 마이너스도 플러스 3이에요. 그리고 13점 득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오스튼 리브스의 수비가 워낙 좋습니다. 예, 저는 최근 경기에서 이 오스튼 리브스가 백코트에서 상당히 수비적으로 많은 공헌을 하고 팀에 공헌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로니 워커 4세는 수비보다는 약간 공격적인 측면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오스튼 리브스의 최근 3점 득점감, 그 다음에 로니 워커 4세의 최근 3점 득점감을 생각할 때 둘이 합해서 6개 쏘거든요. 6개 쏘는데 50%가 넘어요. 예. 르브론 제임스의 3점 슛감도 상당히 좋고요. 예. 그리고 오늘 경기는 슈레더가 경기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레이커스의 백코트의 밸런스, 백코트와 프론트 코트의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예, 너무 좋아요. 반면에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는 오늘 알렌이 경기에 나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모블리가 뭐 최근 잘 해주고는 있지만 일단은 한 명 갖고는 힘들어요. 아니 지금 저기 뭐야, 앤서니 데이비스가 직전 미러키전에서 야니스가 있는데도 40 몇 점을 넣고, 그다음에 직전 워싱턴과의 경기에서 포르징기스가 있는데도 50 몇 점을 넣었잖아요. 근데 모블리가 혼자 막는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알렌의 출장 여부가 중요한 겁니다. 예. 둘이면은 이게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 미첼과 갈란드가 완전 삽질했었죠. 예. 직전 뉴욕과의 경기에서, 예. 미첼과 갈란드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뉴욕에게 패했는데, 물론 홈 경기 뭐 미네소타한테 한 번 지고 다 이겼어요. 예. 그리고 최근 레이커스의 원정 경기도 4연승 중입니다. 예. 이런 걸 보았을 때 일단은 알렌의 출장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예, 알렌이 출장을 안 한다? 레이커스의 플러스 4.5 핸디캡. 예. 알렌이 출장을 한다? 패스. 알렌이 출장을 하면 패스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기는 일단 알렌의 출장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금 현지 지역 신문에서는 지금 반반입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뉘앙스가 있거든요. 예. 뉘앙스가 있는데, 현지 지역 신문에서, 클리블랜드의 지역 신문에서는 반반입니다.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알렌이 못 나온다면 클리블랜드랜다 레이커스의 플랜 승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덴버와 댈러스와의 경기인데, 오늘 댈러스가 백코트에서 뭐 장난이 아니었어요. 예, 뭐 돈치치뿐만 아니라 뭐 딘위디,
그 다음에 또 누구 있나? 누가 잘했나? 팀 하더웨이 주니어, 돈치치, 디니디 뭐 얘네들이 뭐 3점이 뭐 거의 50%, 예, 던지는 족족히 다 들어갔어요. 예. 댈러스가 백코트가 이렇게 잘 돌아간다면 댈러스의 상승세를 막기는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제 댈러스의 단점이 이 프론트 코트죠. 예. 댈러스의 단점이 프론트 코트입니다. 지금 댈러스의 프론트 코트를 맡고 있는 선수가 포엘 어디 갔어? 예, 일단 포엘과 그 다음에 핀니 스미스 정도인데, 예. 이 두 선수의 어떤 공격력은 조금 아쉬워요. 예, 아쉽지만 수비력만큼은 괜찮은 상황이기 때문에 댈러스가 백코트 자원들이 이렇게 잘해준다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덴버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덴버가 경기를 풀어가기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일단 댈러스가 오늘 백투백 경기라는 점, 예, 물론 돈치치를 비롯해가지고 주요 주전 선수들의 출장 시간이 다 30분 미만입니다. 그래서 뭐 체력적으로는 큰 힘든 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직전 두 팀의 맞대결 경기 두 번 경기 있었거든요. 예, 19일 경기랑 21일 경기가 있었는데 한 번은 댈러스가 대차게 이겼고 한 번은 덴버가 아슬아슬하게 이겼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요키치랑 머레이가 없었어요. 예. 백코트의 핵심 머레이가 없었고, 그 다음에 프론트코트의 핵심 요키치가 없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없었는데 1승 1패를 했다? 그러면 오늘 이 두 선수가 가세를 한다면, 그리고 요키치의 프론트코트를 얼만큼 제어할 수 있느냐가 경기의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퍼엘이나 펜니 스미스 가지고는 요키치를 막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게다가 최근 덴버의 3점도 뭐 댈러스도 지금 40% 보이고 있는데 덴버의 3점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만약에 댈러스가 이 40%의 성공률을 보이지 못한다면은 오늘 경기가 저는 덴버의 원사이드 경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댈러스는 3점 시도율이 많은 팀입니다. 예. 그런데 40%가 안 되면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어요. 댈러스가 항상 지는 경기들은 그랬었고요. 예. 뭐 이때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서도 그랬고, 그다음에 토론토와의 경기에서도 그랬고, 일단은 뭐 이때 휴스턴과의 경기에서도 그랬고 3점이 최소한 35% 이상은 터져줘야 되는 팀이 댈러스예요. 근데 그게 그 효율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다면 저는 이거 덴버가 원사이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덴버의 백코트의 수비력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머레이나 콜드웰 포프, 그 다음에 뭐 브루스 브라운, 특히 브루스 브라운, 뭐 콜드웰 포프 다 수비가 나쁘지 않습니다. 예. 수비가 중간 이상은 하는 선수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이 경기 댈러스보다는 덴버 쪽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경기 시뮬레이터를 한 250번에서 300번 돌려봤는데, 한 75% 정도는 덴버의 승리가 나옵니다. 나머지 25% 정도가 댈러스의 승리를 예상을 했는데, 시뮬레이터 결과를 토대로도 덴버가 저는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저는 뭐 덴버 사이드로 보고요. 예, 덴버 사이드로 보고 핸디는 모르겠습니다. 예, 핸디는 이게 저 4.5가 투 포지션인데
핸디까지는 저는 나름 어 뭐 나름 박빙의 경기를 예상을 하지만 오늘 경기 댈러스가 3점이 한 35% 정도 된다고 하면은 전 팽팽하게 경기가 흘러가는 상황에서 덴버가 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이 3점 성공률이 조금 더 낮아진다 그러면 덴버가 원사이드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경기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경기 덴버의 승리 덴버의 승리 예상을 하며, 그 다음에 최근 두 팀의 3점 적중률을 보았을 땐 다득점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다득점으로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223점 오면은 평균적으로 한 쿼터에 56점씩 나야 되는데 56점이면은 뭐 56점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덴버의 승리 예상을 드립니다.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만 가입만 하시면 이 투데이에 있는 글들 모두 다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예, 모두 다 열람하실 수 있으시고, 저희가 뭐 VIP 픽이나 그다음에 뭐 골드 픽, 뭐 실버 픽 다 이 프리뷰 안에 있는 승패를 근거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도움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면서 지금 6일 정도 지났는데 VIP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률이 한 300% 나오는데, 저희가 매달 수익률을 한 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50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추세대로만 이어진다면 뭐 500%는 무난히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일단 방심하지 않고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엔 N팀장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